가난한 학생 마크 데이비스가 71세 부자와 결혼하고 딱 일주일 뒤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됩니다. 텍사스의 작은 대학 도시에 비가 주룩주룩 내리던 어느 날이었죠. 마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거리를 터벅터벅 걷고 있었어요. 23, 로스쿨 마지막 학년에 아르바이트까지 병행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더미는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매일매일 세상이 자신을 옥죄는 것 같았죠. 그때 주머니에서 전화가 울렸습니다. 마크 데이비스입니다. 그가 받자 차분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데이비스 씨, 저는 엘레노어 브룩스입니다. 꼭 만나 뵙고 싶어요. 다름이 아니라 데이비스 씨 재정 문제 때문이에요. 마크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죄송하지만 누구시죠? 제 재정 문제는 어떻게 하시고요? 충분히 압니다. 그녀는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오늘 저녁 7시 브룩스 비스트로에서 뵙죠. 중요한 이야기니 꼭 오세요. 마크가 뭐라 항의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겼습니다. 영문은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끌린 마크는 UPS 스케일 카페로 향했어요. 그가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쏟아졌고 재킷은 이미 축축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조명과 신선한 커피향이 그를 맞았죠. 한쪽 구석 테이블에 엘레노어 브룩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흐트러짐 없는 은발머리에 고급스러운 맞춤 정장을 입은 첫눈에도 재력이 느껴지는 여인이었어요. 마크, 그녀가 앉으라며 송짓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단호했습니다. 마크는 망설이다 그녀 맞은편 자리에 앉았죠. 브룩스 부인, 무슨 일인지 말씀해주세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군요. 좋아요. 그녀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마크, 당신이 빚에 시달린다는 걸 알아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긴 빚 때문에 간신히 버티고 있다는 것도요. 제가 해결책을 제안하려 합니다. 마크는 눈썹을 꿈틀거렸습니다. 그게 뭔데요?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푸른 눈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와 결혼해요. 그 말은 마치 공중에 멈춰선 듯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마크는 눈을 깜빡이며 혹시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네? 제 말 들었어요.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다시 말했습니다. 이건 사랑 노름이 아니에요. 사업적인 거래죠. 당신 빚을 전부 갚아주고 재정적으로도 든든하게 해줄 겁니다. 그 대신 당신은 제 남편이 되는 거죠. 마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진심이세요? 왜 하필 저예요? 절 알지도 못하면서요. 엘레노어는 몸을 살짝 기울였습니다. 바로 그거죠. 당신은 젊고 아무에게도 얽매이지 않았으며 이 제안을 고민할 만큼 절박하니까요. 마크, 저는 사랑이 필요 없어요. 제 이름과 재산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할 뿐이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계약이라고 생각하세요. 마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말도 안 돼요. 당신한테 무슨 이득이 있죠? 그녀의 표정이 처음으로 부드러워졌습니다. 마크, 저는 평생을 혼자 살았어요. 자식도 없고 남은 가족도 없습니다. 겉으로만이라도 함께할 누군가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유산을 온전히 제 뜻대로 하고 싶어요. 남편이 있으면 그게 더 확실해지겠죠? 그는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못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그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마세요. 이 제안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으니. 마크는 멍하니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비는 그의 옷을 흠뻑 적셨죠. 그날 밤 그는 부엌 식탁에 앉아 어머니와 마주했습니다. 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에는 걱정이 역력했습니다. 치료비는 이미 바닥났고 어린 여동생의 등록금은 먹구름처럼 드리워져 있었으니까요. 마크, 그가 엘레노아의 제안을 설명한 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인 건 알지만 그 여자가 돕겠다고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볼 가치가 있지 않을까? 마크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존심과 절박함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랑 결혼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네가 살 길을 찾으라는 거야. 그녀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살리려면. 다음 날 아침 마크는 비스트로로 돌아왔습니다. 엘레노어는 이미 그곳에 있었고 여전히 차분하고 냉정했습니다. 결정했나요? 그녀는 태블릿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마크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녀는 희미하게 웃으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됐네요. 준비는 바로 진행될 겁니다. 일주일 후 마크는 작은 법원에 서 있었습니다. 엘레노어가 맞춰준 정장을 입고 있었죠. 결혼식은 조용했고 엘레노어의 변호사와 공증인만이 증인이었습니다. 서약을 주고받는 내내 마크는 가슴속의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어요. 주레가 그들을 부부로 선언했을 때 엘레노어는 그에게 돌아서서 눈까지는 닿지 않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데이리스 씨. 법원을 나설 때 다시 이슬비가 내렸습니다. 마크는 무릉덩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족을 구한 건가? 아니면 영혼을 판 건가? 마크의 택시가 긴 진입로를 따라 오르자 엘레노와 브룩스 저택에 삐걱거리는 대문이 열렸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집은 박물관이라 해도 믿을 만큼 광대한 저택이었죠. 우뚝 솟은 기둥과 깨끗한 돌 외벽은 대대로 물려온 불을 드러냈지만 창문은 어둡고 생기없어 보였습니다. 마크는 여행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마치 남의 꿈, 어쩌면 악몽 속에 있는 방문객 같았죠. 현관에서 엘레노어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여정이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죠. 환영합니다, 데이비스 씨. 그녀의 격식 있는 호칭에 마크는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군요. 저녁은 7시입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을 방으로 안내하는 가정부를 따라갔습니다. 방은 호화로웠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고풍스러운 가구,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통유리창까지. 사치스러웠지만 왠지 모르게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은 듯이요. 그날 저녁 마크는 길고 긴 식탁에 뻣뻣하게 앉았습니다. 엘리노어는 반대편에 앉아 실크 블라우스와 진주 목걸이로 완벽하게 차려입었죠. 음식은 셰프가 직접 만든 호화로운 요리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움직이는 직원들이 서빙했습니다. 잘 지내고 있길 바랍니다. 엘레노어가 능숙하게 스테이크를 썰며 말했습니다. 낯설어요. 마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여긴 너무 커서 길을 잃을 것 같아요. 엘레노어는 비웃었습니다. 익숙해지든가 아니든가 어쨌든 당신은 여기 있어요. 마크는 그녀의 직설적인 말에 살짝 발끈했습니다. 돌아가신 남편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안 하셨네요. 엘레노어의 칼이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그녀는 냅킨으로 입을 닦은 후 말했습니다. 그이는 사업가였어요. 당신 아버지처럼. 둘이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그녀의 목소리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모든 만남이 좋은 결말을 맺는 건 아니죠. 마크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그녀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미완의 일은 오랫동안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법이죠. 그녀는 와인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과거예요. 당신은 곧 제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지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녀의 수수께끼 같은 말은 마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그는 저택의 복도를 배회했습니다. 집은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발밑에서 희미하게 마루판이 삐걱거리는 소리 외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죠. 그는 몇 개의 잠긴 문을 지나쳤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반짝이는 노쇠 손잡이. 각 문은 그게 알면 안 되는 비밀을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마크는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직원들은 눈을 피했고 그가 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할 때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대화 조각들을 엿들었습니다. 왜 하필 근황사지? 그가 알기나 할까? 그 여자는 이유 없이 아무것도 안 해. 결국 그도 알게 될 거야. 늘 그랬듯이. 어느 날 저녁 서재를 서성거리던 중 마크는 엘레노어의 책상을 발견했습니다. 서류들이 흩어져 있었고 작고 화려한 열쇠도 놓여 있었죠. 책상 램프 아래에서 반짝이는 열쇠의 복잡한 디자인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방을 이리저리 훑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열쇠는 예상보다 무거웠고 차가웠습니다. 마크의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이 열쇠가 혹시 잠긴 문 중 하나를 여는 것일까? 그는 복도를 흘끗 보았습니다. 그림자가 벽에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열쇠를 주머니에 넣자마자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밤 호화롭지만 어딘가 답답한 방에 누워 마크는 열쇠를 손에 쥐고 만지작거렸습니다. 수많은 질문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그 중에서도 한 가지가 가장 크게 다가왔습니다.
엘레노어는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 그리고 왜 하필 자신을 선택한 걸까? 저택은 고요함에 잠겨 있었습니다. 마크가 복도를 조심스럽게 걸어 내려갈 때 열쇠는 그의 주머니에서 납덩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허벅지에 닿았죠. 그가 일찍이 눈여겨봤던 문으로 다가가자 맥박이 빨라졌습니다. 창문에서 스며드는 달빛에 희미하게 빛나는 화려한 손잡이가 보였습니다. 어깨너머로 흘끗 주위를 살핀 후 마크는 자물쇠의 열쇠를 돌렸습니다. 딸깍 하는 작은 소리가 고요함 속에 울려 퍼졌고 그의 등골이 서늘했습니다. 천천히 그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마치 다른 시대에 멈춰선 타임캡슐 같았습니다. 먼지 쌓인 가구와 색바랜 격지가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낡은 은색 액자에 담긴 사진들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고 사진 속에는 행복했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엘레노어, 아마도 그녀의 돌아가신 남편이었던 남자, 그리고 마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커플. 하지만 그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더미였습니다. 마크는 서류들을 넘겨보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법률 문서들은 엘레노어의 남편과 마크의 아버지 사이에 실패한 사업 거래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날카롭고 비스듬한 필체로 쓰인 한 편지는 마크의 아버지를 사기로 고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망쳤어. 당신의 거짓말 때문에 우리 가족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가 마지막 페이지를 발견했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결혼 허가증. 그의 이름과 엘레노어의 이름이 종이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이른 결혼 몇 주 전 날짜가 찍혀 있었죠. 책상 위에는 낡은 가족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마크는 망설이다가 그것을 열었습니다. 일기 내용은 엘레노어의 것이었고 마크를 결혼이라는 덫에 가두어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려는 치밀한 계획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을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나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는 나의 꼭등악시가 될 것이다. 마크는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즐겁나요? 엘레노아의 목소리는 차갑고 그림자 속에서 칼날처럼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죄책감과 두려움이 가득한 얼굴로 휙 돌아섰습니다. 엘레노어, 저는 여기서 답을 찾을 거라 생각했겠죠. 그녀는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복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에 그녀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드리워졌죠. 궁금증이 고양이를 죽인다고 했어요, 마크. 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왜 저와 결혼한 거예요? 제 아버지 때문인가요? 이게 일종의 복수예요? 엘레노아의 눈이 굳어졌습니다. 평소의 침착한 표정이 깨졌죠. 마크, 당신이 왈가왈부할 자격은 없어요.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결혼으로 당신은 전보다 훨씬 나아질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나요? 마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충분하다고? 당신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저를 조종했어요. 이건 결혼이 아니라 덫이에요. 엘레노아의 입술이 희미하게 말려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미소가 없었죠. 덫이라고요? 그럼 그 서류에 서명하기 전에 2번 생각했어야죠. 그녀는 더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도끼 어린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저를 배신하면 분명 후회하게 될 거예요. 명심하세요. 그녀는 몸을 고추 세우고 방을 나섰고 발소리는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마크는 탈출하는 것이 이곳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과 씨름했습니다. 하지만 머무는 건 엘레노아의 뒤틀린 계획에 자신의 삶을 매맡기는 것과 같았고 그는 그 운명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택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마크는 서재를 서성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사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눌렀죠. 그가 조용히 고용한 사립탐정이 막 돌아갔는데 충격적인 진실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엘레노아의 돌아가신 남편 해럴드 브룩스는 마크의 아버지에게 사기성 부동산 거래로 사기를 당했고 이 때문에 브룩스 가족은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직후 해럴드가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마지막 치명타였고 엘레노아는 그 때문에 비통함과 복수심에 사로잡혔던 겁니다. 엘레노아가 마크에게 결혼을 제안한 것은 단순히 원한을 갚으려는 개선된 계획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족이 죽어서까지 고통받게 하려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마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아버지의 죄 때문에 자신을 비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엘레노아의 행동에 분개하면서도 그녀를 그렇게까지 몰아세운 고통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크는 로스쿨 친구 피터를 몰래 만났습니다. 피터의 도움으로 그는 엘레노어의 사무실에서 모은 증거와 탐정의 조사 결과를 모두 취합했습니다. 그 문서들 속에서 그들은 엘레노어가 현재 불법에 가까운 사업 거래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상한 동업관계와 위조된 보고서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제국을 다시 세우기 위해 꾸며진 것들이었죠. 피터, 마크, 이건 그녀를 끌어내리기에 충분해.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해. 만약 그녀가 네가 자신을 쫓는다는 걸 알아차리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마크는 착잡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충분히 많은 피해를 입혔어. 이제 끝낼 때가 됐어. 다음 날 아침 마크는 넓은 응접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증거물은 그의 가방에 안전하게 들어있었죠. 마침내 엘레노어가 평소처럼 차가운 표정으로 들어서자 그는 그녀를 마주보려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 해럴드에 대한 모든 것, 그리고 당신이 재산을 다시 모으기 위해 해왔던 모든 일을 제가 알고 있어요. 처음으로 엘레노어의 평온했던 얼굴이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마크의 손에 들린 서류로 향했죠. 엘레노어, 또 염탐했군요. 당신은 당신 아버지가 우리 가족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이해하기나 해요. 마크는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원한은 이해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신이 상처 입힌 사람들은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을 이유가 없었어요. 엘레노어의 턱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은 모든 걸 잃을만 했나요? 내 남편은 당신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와 상심으로 죽어야 했고 당신 아버지는 편안하게 살았는데? 마크, 공정함 따위 말하지 마요. 마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가 증거를 들어 올리며 말했죠. 복수는 그를 되돌려 놓지 않아요, 엘레노어.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요. 당신은 평생을 이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죄 없는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삶을 망쳐왔어요. 대체 언제쯤 끝낼 건가요? 엘레노어의 어깨가 살짝 축 처졌습니다. 그리고 짧은 순간 마크는 그녀의 눈에서 후회와 비슷한 감정을 본 것 같았습니다. 엘레노어, 당신은 그를 닮았어. 해럴드 말이야. 그 불같은 성격, 그 고집. 당신에게 아무 감정도 생기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마크는 그녀의 솔직한 고백에 순간 당황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느끼신다면 이제 그만해요. 너무 늦기 전에 놓아줘요. 하지만 엘레노아가 대답하기도 전에 자갈 위로 차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가 저택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 후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방으로 들어왔고 피터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경관, 엘레노어 브룩스 씨,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당신은 여러 건의 사기 및 공모 혐의로 기소됩니다. 엘레노어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경찰관들과 마크를 번갈아 보았죠. 엘레노어, 당신이 불렀군요. 마크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하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경찰관들이 엘레노어를 데려가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마크에게 돌아서 말했습니다. 엘레노어, 당신이 이겼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크, 복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조심해요. 당신도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크는 그녀가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이 그를 휩쓸었죠. 그는 진실을 밝히고 자신을 보호했지만 엘레노어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을까? 그들의 얽힌 과거의 그림자가 정말 사라질 수 있을까? 의사의 날카로운 망치 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며 엘레노어 브룩스의 재판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마크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한때 그를 좌지우지했던 여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마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그의 증언은 그녀의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는 동정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두 사람의 복잡한 이야기에 대한 깊은 이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었죠. 엘레노어는 잠시 몸을 돌려 마크와 시선을 마주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를 지배했던 차가운 계산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희미하고 거의 사과하는 듯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마크는 마지막으로 저택으로 불려갔습니다. 한때 그를 위협하고 고립시켰던 거대한 집은 이제 텅 빈 듯 느껴졌습니다. 엘레노어는 그에게 저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저택 변호사는 엘레노어의 우아한 필체로 쓰인 편지를 마크에게 건넸습니다. 마크,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해럴드는 정의를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당신은 저에게 제가 잊었다고 생각했던 것을 보여주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능력을요. 이 저택은 더 이상 제 고통의 기념비가 아니에요. 더 나은 것이 될 수 있어요. 잘 사용하세요. 마크는 저택을 팔았습니다. 쉽게 내린 결정이었죠. 그 웅장함은 그와 엘레노어 모두에게 황금빛 감옥과 같았으니까요. 매각 대금으로 그는 가족의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었고 마침내 어머니를 아버지의 실수라는 그림자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남은 돈으로 마크는 해럴드 브룩스의 이름으로 장학기금을 설립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두 가족의 싸움에 휘말려 희생된 해럴드 브룩스라는 남자를 기리는 방법이었죠. 마크의 로스쿨 복학은 마치 고향으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는 자신의 교육을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고 더욱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는 법률보조센터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에레노어처럼 부당하게 대우받고 제대로 된 도움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맑은 가을 오후 마크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필체는 금세 알아볼 수 있었죠. 그는 캠퍼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엘레노어의 편지였습니다. 마크, 생각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는 복수가 해럴드의 죽음이 남긴 상처를 치유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가 그 자체로 감옥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당신의 친절함은 심지로 제 실수에도 불구하고 제가 예상치 못한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힘입니다. 주변 세상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서 고마워요. 우리가 물려받은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저는 당신이 제가 결코 찾을 수 없었던 행복을 찾기를 바랍니다. 엘레노어. 마크는 오랫동안 편지를 응시했습니다. 그 말들이 마음속 깊이 스며들었죠. 그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접어 재킷 주머니에 넣었고 왠지 모를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엘레노어의 체포 1년 후 마크는 작은 시상식에서 장학금 수혜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뒤에는 해럴드 브룩스 제2의 기회 장학기금이라는 단순한 명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마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기금은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처 발견되지 못했을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죠. 고통을 의미 있는 목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시상식이 끝난 후 그는 잠시 혼자 앉아 지난 1년간의 격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회복과 구원, 그리고 용서의 여정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배신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치유와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영감을 주었다면 꼭 좋아요를 누르고 주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희망과 다시 한번 기회를 얻는다는 메시지가 널리 퍼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영혼을 올리는 이야기들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연민, 용서, 그리고 사랑의 힘을 일깨워주는 더 많은 진심 어린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을 거예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다른 영혼을 올리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히 잘 지내시고 삶이 주는 소중한 교훈들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